뭐 5월 증시는 팔아라, 뭐 셀링 네. 메이 이런 말도 좀 나올 만큼 좀 우려감이 좀 짙은 5월인데요. 네. 대표님 뭐 정말 이 말대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랠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5월 시장 전망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전망들도 해드리고 예측도 해드렸는데 네. 적절하게 지금까지 잘 맞아왔습니다. 저희가 3월 폭락장에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기준으로 해서 19,000포인트가 트럼프 라인이라고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다 쏟아질 자리다. 그래서 다우 기준으로 19,000 또 19,000 이하는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국내 주식도 당연히 마찬가지 같이 바닥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와서 3월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또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그날 또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급하게 영상 전망을 해드렸는데 미국의 코로나 절정은 4월 12일에서 15일 이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절정은 그 전에 나왔죠. 그래서 증시는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4월 말 이전에 미국이 락다운을 점진적으로 이제 해제해 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그 기대감도 증시에 반영돼서 오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4월 증시는 그래서 급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5월장은 이제 유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유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냐면 이따가 유가 살펴보드리겠지만 네. 5월에는 유가가 이제 오를 것이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증시가 다시 2차 랠리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한번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시장의 어떤 목표 지수대를 잡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시간 투자를 계속 우리 동학개미 이제 운동이라고 해서 저가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랑 비교를 해봐도 나중 되면 사실은 돈은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맛만 보고 끝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시장의 목표를 아직 두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목표 구간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을 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요 자리 그러니까 뭐 1450부터 해가지고 지금 1개월 넘게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면서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사실 한 이 정도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아직 좀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여기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국면을 해소하는 자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오르기 시작했다. 요 며칠 사이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종목보다는 경기랑 민감한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스마트 부품 이런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들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 부분은 아직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수는 좀 있어요. 변수는 있는데 변수는 좀 이따가 앵커가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뭐 주식을 급히 매도하기보다는 보유 비중을 좀 들고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진단을 좀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좀 국내외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천국과 지옥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는 이 국제 유가 문제부터 좀 네네. 짚어주시죠, 대표님. 이 국제 유가의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국제 유가의 전망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유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역대급으로 사실 떨어져서 네. 위기지만 기회일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하나는 증시 입장에서 하나는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 유가는 제가 4월 달에 이제 4월 말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네. 5월 되면 어차피 오르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절정은 이미 4월 중순에 그리고 4월 말 이전에 락다운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결국에 유가가 오르려면 첫 번째는 감산이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감산은 저절로 감산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5월 1일부터 감산 합의된 것이 이제 어차피 감산이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는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 사실 원유 수요는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재고가 빠지겠죠. 그 유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유가가 오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는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제 3월부터 계속 늘어가지고
4월 중순에 피크를 쳤는데 이 피크를 보니까 거의 2천만 배럴 조금 안 되게 한 1,900만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재고가 빠진 거예요. 한 900만 배럴 정도까지 반이 줄어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원유를 생산을 해도 저장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증시 한참 유가가 떨어질 때는. 근데 보니까 미국이 전략 비축유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문우신 재무장관도 우리는 충분하다. 수억 배럴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미국의 전략 비축유 저장고는 60% 정도밖에 안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는 오르고 있다. 근데 유가가 오르면 우리 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경기 바닥이다. 증시는 당연히 오르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져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서 컴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코스닥에서는 지금 이제 매수가 좀 스물스물 들어오고 또 코스닥 종목 장세를 이끌고 있죠. 지금 이틀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강하게 좀 움직여줬는데 거래소는 아직 좀 팔고 있어요. 근데 유가가 저는 조금 더 오를 것이고요.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 $30 이상은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어느 시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유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유가를 접근하시는 분들, 네. ETF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상품을 운영하는 뭐 이 자산 운용사, 뭐 코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이쪽에서 룰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네. 사실 상장 폐지에 대한 이런 마이너스 유가가 가게 되면 그래서 원월물로 많이 교체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룰이랑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지금 $25를 뭐 육박하고 $25 뭐 당연히 넘어가겠죠 이제. 네. 그런데 ETF 투자하신 분들은 이 수익률을 그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룰을 얘들이 좀 바꿔버린 건 좀 뭐 어쩔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투자를 그래도 조금 하고 계시는 거 롤오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좀 길게 가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 조금 팔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은 어차피 유가는 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인적으로 한 $40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좀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시니까 파는 것보다는 아니죠. 계속해서 그렇죠. 좀 들고 쭉 가시는 지금은 걸 좀 조금 더 밀고 추천하시나요? 가시는 게 손해를 크게 보면서 갈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뭐 역대 이번 주말에 나올 그 고용 보고서도 뭐 좋지는 않겠죠. 지금이 최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덜하게 될 거라면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유가는 좀 오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5월의 국제 유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재점화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오는 이제 사실은 네. 변수죠. 근데 예측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3월 말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로나가 미국이 절정을 지나게 되면 네. 책임론이 부각이 될 것인데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코로나가 절정이 지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캐물어야 된다라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살을 어딘가로 돌려야 되는데 돌릴 곳은 중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들도 같이 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거기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거죠. 싸움하기 전에 말싸움이 이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약간 톤다운된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변수죠. 네. 변수인데 그러면 과거에 2018년도에 만들었던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영향을 줬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부각이 될 것이냐, 재점화가 돼서 그때처럼 충격을 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도 합의는 봤죠. 미국의 농산물이나 미국 제품들을 많이 수입해 주는 걸로 구매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좀 이루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뭐 한참 안 좋을 때는 항상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위국채 상환을 이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 또 자국 내 중국 그 자산 동결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고요. 다만 이거는 한 가지 이제 변수를 좀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주식을 팔아야 돼 이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뭐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뭔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